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폭풍 매수 중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외국인이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폭풍 매수 중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전지에서도 영향을 받는 금투세가 이번에 폐지된다라고 발표가 됐죠. 이거는 정말 모든 주식, 모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올해 말에 이게 통과가 되냐, 진행이 되냐, 뭐 어떻게 되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이것까지 시행하면은 이게 맞긴 한데 문제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뭐 가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우리가 제시했던 거 대신에 뭐 조금 바꿔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에 실행한다고 해서 끊임없는 이 문제의 중심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시비 걸 것 같으니까 나는 일단은 유예를 하거나 뭐 개선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 이거 그냥 일단은 폐지하고 다시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폐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금투세 폐지가 모든 주식 종목을 뭐 끌어올린다 볼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데는 한몫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이번 폐지 동의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동안 열심히 적자만 때리던 SK온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흑전을 했죠. 올해 원래 4분기부터 흑전한다는 전망이었는데 3분기부터 흑전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21년 10월 독립법인 출범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뭐 실제 이사분들, 임원분들 연봉 동결하고 뭐 정시 출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지켜가면서 긴급 이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엔 흑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SK온은 3분기 매출액 1조 4,308억 원, 영업이익 240억 원을 기록하며 첫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분기 실적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AMPC, 정확히 말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룬 흑자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도와줘가지고 겨우겨우 흑자 돌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좀 덜 받아도 좀 여유롭게 흑자를 돌릴 수준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 받았으면은 더 흑자가 긍정적이었을 거예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SK온은 올 4분기에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 가동과 함께, 그러니까 현대차 공장이죠.
고객사의 신차 출시 준비 영향으로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이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IRA와 북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덕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의미죠. 이번에 흑자 전환한 이유도 아마 북미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북미만 신경 쓰면 될까요? 인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북미만 신경 쓰면 될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북미 전기차 판매량 증가입니다. 이게 2023년 총 판매량입니다. 이건 KB증권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2023년 총 판매량, 그다음에 이건 1월에서 8월 2023년 판매량, 이건 24년 1월에서 8월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2023년 1년 총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가 110만 대 정도 팔렸죠. 총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합쳐서는 26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차고요. IC 이게 내연기관차죠. 이건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요. BEV, HEV,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23년 1월에서 8월 비교입니다. 이건 왜 그랬냐 한다면은 아직 그 이후에 자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1월에서 8월 비교인데 성장세로 보면은 전기차 총량의 160만 대에서 200만 대로 늘었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성장 자체가. 2023년보다 올해가 더 빠른 겁니다. 캐즈민이 둔하니 하지만 북미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늘고 있더라. 전기차 76만 대에서 80만 대, 하이브리드 72만 대에서 97만 대, 그다음에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20만 대 하면서 총 양 자체가 2023년 대비 증가하고 성장했더라. 아, 북미 시장은 전기차가 성장했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내연기관차는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부 치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유럽은 줄었나요? 유럽은 전기차 시장이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미에만 신경 쓰는 건가요? 물어보면은 또 그렇지 않더라. 보시면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이제 이게 역시나 2023년 총 판매량이고요. 이게 1월에서 8월 23년도, 1월에서 8월 이게 24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KB증권 자료고요. 보시면은 유럽입니다. 총 전기량이 570만 대에서 지금 보시면은 순수 전기차가 198만 대, 하이브리드가 92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89만 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전기차가 압도적이에요. 순수 전기차가 상당히 비율이 가장 많죠. 그럼 이게 1월에서 8월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360만 대에서 380만 대로 뭐예요? 유럽도 늘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125만 대에서 118만 대로 조금 줄었어요. 그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58만 대에서 69만 대로 하이브리드가 크게 늘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좀 크게 늘어난 상태였고 사실 전기차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크게 줄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크게 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시장이 크게 줄거나 뭐 둔화가 막 20%씩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23년도 전기차 시장이 북미가 260만 대고 지금 유럽 보니까 판매량이 570만 대면 2배 아닙니까? 미국이 1이면 유럽이 지금 2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유럽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미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260만 대라는 거는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의 불모지였습니다. 전기차 거의 없던 곳이었는데 지금 260만 대까지 급격하게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곳을 점유율을 높여놓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막 성장이 빠르게 하는 곳에 점유율을 높여서 전기차를 늘리는 게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유럽에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5년 전만 해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단가가 엄청 많고 단가 경쟁에서 정말 경쟁이 압도적인 중국이 지금 27%까지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4대 중에서 아니면 뭐 3대 중에서 거의 한 대가 뭐다? 중국 차라는 거예요. 4대, 3대 중에 한 대가 중국 차더라. 근데 얘네는 나라에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단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중국을 사실 유럽에서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알아서 중국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네 들어올 거면 관세 100%씩 내라. 2배 내라. 2천만 원이면 관세를 2천만 원 내야 되고 3천만 원이면 관세를 3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해볼 만하죠. 여기는 사실 단가가 엄청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엄청나게 규제를 안 했었어요. 지금부터야 뭐 30%든 40%든 이 관세를 매기긴 하는데 이것도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추가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정통적인 자동차 강국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한국이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뚫기 힘든 곳이 아니라 뚫기 좀 더 쉬운 곳을 찾아 들어간 게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알아서 이렇게 관세 때려주면서 중국이라도 잡아주니까. 중국이 아예 진입을 못해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 중국 차는 아예 못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봤을 때 여기가 승산이 높더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다가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 중남미 쪽으로 수출하기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중점으로 해서 다른 국가로도 수출하기가 쉽고 미국을 공략을 해야 되기도 하고 유럽은 시장이 좀 더 크더라도 미국의 2배더라도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성장하는 곳을 공략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북미 성장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보는 건데 아니 근데요 그렇게 뭐 규모가 커집니까?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미국에다가 생산하는 양이 내년부터 25년부터 얼마나 커지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까? 북미 성장하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북미 공장이 내년부터 얼마나 늘어나냐? 핵심입니다. 유럽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1공장으로 약 80기가와트시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은 생산량이 더 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북미는 폭증하더라. 얼마나? 유럽은 유지죠. 아까 왜 유지라 그랬어요?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025년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공장 2공장,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얼티엄 셀즈 미시간 공장 해서 약 123기가와트시 정도 2025년에 늘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공장이 늘어나고 추가적으로 스텔란티스 온타리오 공장, 혼다 오하이오 공장. 그러니까 앞에 자동차가 붙잖아요. 이건 제가 왜 붙였냐면은 이건 합작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얼티얼샘즈는 GM이랑 합작사죠. 이제 스텔란티스는 마찬가지로 스텔란티스, 혼다도 혼다. 그래서 합작사 공장까지 해서 총 또 85기가와트시가 증설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뭐 26년, 27년, 28년 증설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25년도에 완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총 208기가와트시 정도 증설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 뭐 2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0.5배, 1.5배 정도. 상황에 따라 일부 변화는 있겠죠. 그러니까 몇 기가와트시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약 규모로 봤을 때 한 90기가와트시 2024년 기준이에요. 근데 내년 2025년 기준으로 약 300까지 늘어납니다. 몇 배? 한 3배 늘어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년 만에. 올해 90, 내년 300이에요. 그래서 북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 생산량 늘어나고 미국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닙니다. 아까 SK온 얘기했죠. SK온 뭐 현대차 어쩌고 하면서 올해 성장세가 더 나아질 거다 하는데 아니 내년은요. 내년 흑자 더 됩니까? 매출 더 늘어납니까? 중요하겠죠. SK온은 헝가리 코마롬 공장에서 이번 차 공장 증설로 뭐 많이 해봤자 5기가와트시 정도 일부 늘어납니다. 언제? 25년에. 그러니까 많이 안 늘어요, 애초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미국은 뭐 얼마 늘겠어. 여기 5기가와트시인데. 미국은 블루오벌 SK입니다. 블루오벌 SK가 뭐냐면 포드랑 같이 합작사를 한 거죠. 테네시 공장, 그리고 블루오벌 SK 켄터키 공장. 이 공장이 원래 내년 증설이었는데 또 이거 미뤄졌죠. 26년으로. 그래서 이 공장은 빠졌고요. 조지아 공장 포함해서 총 얼마? 한 120기가와트시 정도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200기가와트시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120기가와트시가 증설됩니다. 유럽은 5기가와트시인데.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아까는 뭐 LG 엔소는 원래 90 있지 않았냐. 미국은 현재 2024년 기준이에요. SK온 기준 20기가와트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2025년에 140기가와트시로 몇 배? 약 7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물론 원래 워낙 없다 보니까 늘어나는 양이 많아 보이긴 하는 건데 LG엔솔도 3배, SK온도 7배 정도 생산량 증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100% 가동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100% 가동이 안 되겠죠. 그래도 몇 배? 한 3배 이상은 나온다. SK온의 지속적인 흑자 유지 및 추가 성장이 전망이 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비교적 삼성 SDI는 뭐 여기저기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원래 유럽 공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헝가리 공장이라고 하죠. 워낙에 BMW랑 연관이 깊어서 유럽에 좀 더 의미가 있고요. 40기가와트시에서 헝가리 공장 증설로 10기가와트시 정도 늘어납니다. 꽤나 늘어나는 편이죠. 그래도. 그럼 미국은요? 삼성 SDI는 올해 스텔란티스, 스타플러스 에너지 이게 이제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랑 합작해서 스타플러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증설한 양이 약 30기가와트시입니다. 근데 이거면은 아까 전에 뭐 SK온 120, LG 에너지 솔루션 200에 비하면은 상당히 부족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 SDI는 아예 공장이 없어요, 미국에. 없는데 없던 미국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 이게 영향이 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어졌지만 올해 말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게 영향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가 증설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증설이 되고요. 말레이시아에도 공장 증설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유럽에서도 증설이 됐고요. 없던 미국의 공장이 30기가와트시가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내년부터 전체적인 생산량 증설 100% 가동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은 유럽보다는 북미 중심의 2차 전지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근데 2025년 전기차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49만 대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전기차는 2023년 1,500만 대에서 2030년 7천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꾸준히 미국 전기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동화 전환 속도를 조절하면서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신흥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캐즈민이 둔하니 하지만 사실상 앞으로의 투자라든가 증설은 안 쉬고 있지 않고 있다. 너무 과했던 것만 줄이는 거지 현실적인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중국 규제가 들어가는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 제가 좀 밀릴 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밀릴 때가 기회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때가 이제 지지율 떨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반등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밀릴 때가 좀 기회입니다 하고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에코프로머티, 포스코 퓨처엠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핵심은 뭐다? 유럽도 중요하지만 내년은 북미 중심의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 플러스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혹시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5일, 4일, 1일, 31일, 3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